안녕하세요.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. 오늘은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시장과 시기는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. 레버리지 사용이 가장 일반화된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에요. 쉽게 하면 빚내 가지고 투자한다는 개념이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는 뜻이거든요.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그 국민은행 조사에 의하면 한 절반 정도 금액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 같아요. 그 얘기는 아파트 가격이 50% 하락하면 자기 재산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. 이자 걱정,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세,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40%만 하락해도 사실상 내 재산 제로가 되는 것이 레버리지를 사용한 부동산 투자 전략이죠. 그래서 레버리지 사용을 해야 될 시기가 따로 있는데, 지금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레버리지 사용을 하면 큰일 날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.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때 빚을 내가 투자를 하잖아요. 일반적으로. 그죠? 이거는 부동산 가격 상승 초기입니다. 그러니까 욕심을 내기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한 몇 년간 오르니까 그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다음에 진입해야 돼요. 그 따라가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따라가면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결국은 폭망할 수 있는 시장이 또 부동산 시장이기도 해요. 대부분은 뭐 그렇게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, 제가 경험자잖아요. 뭐 월급 받아가지고 아파트나 이런 거 사기 힘드니까 결국은 은행 빚을 이용하는데, 처음에 이제 주택을 구입할 적에는 대성공이었죠. 그런데 다음에 성공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니까 이제 시기 타임적으로 늦어져 버린 거죠. 또 위기가 오는 것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젊을 때니까 이 거시경제라든지 부동산 가격 영향 요소라든지 뭐 금리가 와의 관계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투자할 때거든요. 지금 그 당시 저와 같은 사람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. 부동산 시장 참여자도 그렇고 주식시장 참여자도 마찬가지예요. 요새 뭐 주린이라는 용어를 쓰던데 뭐 주식 투자 어린이라는 뜻 같아요. 저도 그 무렵에는 그랬으니까.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그 엄청난 손해를 본 경험까지 있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그래서 그 큰 부가치 창출과 폭망 두 가지를 같이 경험을 해봤어요.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. 부동산 시장도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. 그리고 전세 끼고 레버리지도 빌리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빨리 레버리지 그 비율을 줄여야 돼요. 밑부터 갚아라는 얘기예요. 그래야 전세 자금 대출이라도 전세 자금이라도 상환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전세 끼고 은행 돈 빌리고 해가 주택을 구입한 분들은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빨리 상환을 해야 된다.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, 그리고 환경을 보더라도 그 레버리지 사용에 더하여 전세까지 끼고 구입을 한다면 그건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박스권 장에서는 레버리지 사용하면 그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. 지금 원래 우리 증시가 지난해 대비 평균으로 보면 작년 평균이 지수 개념으로 코스피 2200이거든요. 한국은행 통계입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3000 정도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면 한 800 올랐잖아요. 그런데도 90%가 손실을 입고 있는 거예요. 이것이 이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, 제가 볼 때는 정권 전문가들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고, 하나는, 또 다른 하나는 그 투자자 측면에서 사용할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주가 지수가 40%나 올랐는데 어떻게 투자 손실 발생자가 그렇지는 않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투자 행태에 문제가 있고, 정권 전문가들의 주식 종목 추천이 그 쉽게 하면 계속해서 거품을 유도하다가 결국 거품이 붕괴되면서 나타난 현상, 거기다가 레버리지까지 있다면 그야말로 헤어날 수가 없죠.
그래서 내년 장세는 정권 전문가들과 주식 투자자의 형태 때문에 한국 증시의 그 미래는 밝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난번 시간에 했는데, 이번 시간에도 또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. 그런데 이제 한국 증시는 내년에도 제가 볼 적에는 레버리지 사용을 하면 안 되고, 부동산도 당연하고요. 그 다음에 레버리지도 장기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됩니다. 단기 레버리지는 안 됩니다.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위험하냐는, 만기가 납지 않은 사람이 있었잖아요. 그죠? 왜냐하면 대출을 할 때 부동산 대출이, 그래서 아주 20년, 30년 빌려주는 돈은, 10년 이상 빌려주는 돈은 그래 많지 않거든요. 그런데 다수가 전세 끼고 산다든지, 또 단기 자금 빌려가지고 그 단타주고 위주로 간다든지, 이런 경우에는 시장이 한번 식기 시작하면요, 그거는 대단히 위험하거든요. 주식시장과 달리 부동산 시장은 4년 이상 불황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, 그런 측면에서 이제 레버리지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고,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장은,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시장보다 더 안전한 시장은 미국 S&P 500 시장이에요. 장기적으로 보든 단기적으로 보든 가장 매력적인 레버리지 사용 가능한 시장이 S&P 500 시장이에요. 지난 40년 동안 장기 추세거든요. 그러니까 이 시장만큼 레버리지 사용에 있어서 매력적인 시장은 없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장기 추세라면 남의 돈을 빌려서라도까지 뭐 투자할 가치가 있거든요. 위험이 작으니까. 그리고 이제 S&P 500 종목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. 우선은 다우존스 30 종목은 미국에서 가장 안전하잖아요. 부도날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에요. 그 다음에 성장성이 있는 주식이 나스닥 기업들인데, S&P 500에는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또 우량한 73개가 들어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성장성도 확보되는 지수가 S&P 500 지수예요. 그 다음에 당연히 수익성도 수반되죠. 그러니까 은행들이 또 들어가 있고, 투자은행이 또 한 100개 정도가 S&P 500에 들어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S&P 500만큼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구성이 없다라는 거죠. 그런 지수 개념의 시장은 없는 거죠. 그런데 S&P 500 시장조차도 지난 20년 동안 한 4번 정도는 위기가 있었어요. 큰 위기는 2001년 닷컴시장 붕괴고, 그 다음에 2008년에 리만 사태고,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사태 때, 그죠? 단기적으로 일어났으니까 2020년 위기는 어떻게 보면 위기도 아니에요. 레버리지를 사용한다 해도 불과 한 3, 4개월 정도 충격을 받으니까, 그거는 뭐 1년 정도 빌린 돈이라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. 그 이후에는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시장은 미국 S&P 500 시장이다. 그 중에서 남의 돈을 사용한 만큼 또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한다면 S&P 종목 가운데에서 또 뽑아내 가지고 뭐 10개 내지 20개 종목을 뽑아내 가지고 운용하는 ETF 상품이 있잖아요. 저는 그 상품을 메모리, 비메모리,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의 구성된 ETF라고 보거든요. 왜냐하면 향후 뭐 전기차 시대, AI 시대, 4차 산업 시대, 이게 딱 모두 다 적합한 기업들이 반도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관련 ETF 상품이 있다면 메모리만 있으면 좀 불안해요. 우리나라는 메모리잖아요. 메모리는 가격 변동폭이 커요. 반도체 가격이 50%까지 등락할 수 있거든요. 근데 비메모리는 가격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. 그 대신 메모리는 가격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또 매력일 수 있죠. 왜냐하면 가격이 낮은 시점에 한다면 기대 수익률이 높으니까.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와 메모리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또 매력적인 이유가 불황기에 또 투자를 하거든요. 또 시설 교체도 하고.
그러니까 메모리, 비메모리,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까지 모두 그 망라된 ETF 상품이 있다면 그 주가 지수가 조정을 받는 시기, 지금은 이제 메모리 시장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. 한국의 삼성전자가 처럼.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 메모리 가격이 이제 바닥을 칠 시점이라면 그 투자 가치가 굉장히 매력적이죠. 비메모리는 좀 꾸준하니까.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업종도 뭐 회사별로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독점하는 회사 있잖아요. 네덜란드에 그 노광 반도체 장비. 그런 쪽은 뭐 완전히 독점이니까 그런 기업들이 포함된 그 반도체 관련 ETF 상품이라면 레버리지 사용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 시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버리지를 사용할 때는 결국은 수익률을 극대화란 말이에요. 그러면 또 안전성도 추구해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런데 그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시장이 S&P인데 S&P조차도 시기적으로 보면 한 20년 동안 4번 정도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시기 선택이 중요하다.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